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우선 다우존스의 경우 지난 한 주 플러스 0.23%의 상승폭을 가졌고요. S&P 500의 경우 마이너스 0.13% 하락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 마이너스 0.73%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의 경우 다른 지수 대비 하락의 폭이 좀 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해서 좀 나스닥에 영향을 줬는데요. 아무래도 10년물 채권 금리 자체가 올라간다는 말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많은 나스닥 지수가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2월 23일 장 마감 후 스퀘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페이팔과 유사한 핀테크 기업으로서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큰 폭의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난 2월 3일에 페이팔이라는 기업도 실적 발표를 해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주 스퀘어의 실적 발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월 24일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상승을 했고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 굉장히 뜨거워질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 기업 자체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 한 주 엔비디아의 주가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25일은 세이지포스와 플러그 파워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들 기업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주요 기업의 변동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3.89%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1.44%, 페이스북은 마이너스 3.27%, 아마존의 경우 마이너스 0.38%,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지난주에 마이너스 3.74%로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역시 마이너스 2.1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관련 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은행의 이익이 굉장히 증가할 거라는 예측으로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난주 실적 발표와 함께 락업 물량이 풀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지난 금요일에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고 하루 지나서 이렇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이때 분할로 들어가셨으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죠. 이렇게 락업 물량이 풀리고 하루 이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딱 하루 정도 기회를 줬고요. 이렇게 풀리고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ARK에서 이렇게 팔란티어를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1차 매수를 2월 16일에 진행을 했고 2월 18일 락업 물량이 해제된 날 이렇게 다시 대량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주에 굉장히 핫한 주식이었고요. 이번 한 주도 관심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인데요. 이 박스권에서 언제 벗어날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죠. 박스권 안에서도 지금 800 아래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렇게 60일선 이 노란색 표시 있죠. 이 노란색 표시, 이 표시에 걸치게 된다면은 이때부터는 정말 작정하고 한번 분할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유니티의 경우도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의 기운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많은 분들이 유니티에 대해서 질문도 많았고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난주는 이렇게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다시 상승의 기운을 한번 가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이런 바닥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서 버티는 것도 주식의 기술 중에 하나고요. 이럴 때는 절대 나가시지 마시고 꾸준히 분할로 매집을 해서 오를 때까지 잘 버티시면은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노디멘션의 경우 지난주 유상증자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고 21선까지 내려왔죠. 이때가 굉장히 매수를 하기 좋은 포인트였고요. 나노디멘션의 경우 유상증자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21선을 찍어주는데요. 이럴 때마다 뭐 분할로 하루 이틀 들어가시면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유상증자를 했고 그 유상증자를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기업 자체를 꾸준히 관찰을 하시고요. 이번 주에도 나노디멘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경우 최근 60일선을 찍었죠. 이 포인트입니다. 60일선을 찍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요. 애플의 경우 60일선을 찍으면은 다시 올라가고 60일선을 다시 찍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포인트가 애플은 왔고요. 이번 주도 관심 깊게 보시고 60일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분할로 들어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CCIV의 경우 지난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루시드 모터스와 조만간 합병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호재의 기사로 인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합병이 완료가 되면은 좀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병의 그런 소식에 주가가 많이 뛰고요. 그리고 합병이 이루어지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CCIV에 대해서 관심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깊게 보시는 AIKK ETF인데요. AIKK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21선을 찍으면은 올라가고 그리고 21선을 찍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21선을 이렇게 찍었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21선 찍은 날 관심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루 이틀 기회를 주죠. 21선에서 사라고. 이럴 때 분할로 들어가시면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21선을 찍고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이번 한 주 관심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CTC의 경우 현재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에서 언제 벗어날지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3불 정도로 내려온다면은 추가로 분할로 들어가셔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ACTC의 포지션 코스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24불에서 21불까지 굉장히 많은 매집량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아래로는 안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중간값인 약 한 23불까지 내려온다면은 기분 좋게 분할로 들어가셔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한 주는 추가 부양책 의회 통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낸시 펠로시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입법을 완료를 하고 이번 3월 14일까지 확정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 내용도 이번 한 주 잘 체크하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한 주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